예, 안녕하세요. 세뇌탈출입니다. 지금 쥐소미아 탈퇴 때문에 이제 아마 정치가 급변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상상하지도 못했던 무지막지한 태풍이 몰아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. 오늘 같은 사정을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22일까지 문재인 정부가 물러서지 않으면 예. 이게 23일 날 자동으로 탈퇴 처리되는 거죠. 지소미아. 네, 지소미아. 그러니까 예, 파기 예. 처리지. 파기 그렇죠. 처리지. 예. 자, 이거 이렇게 되면 네네.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게 하루아침에 진행된 일이 아니잖아요. 한 1년 넘었죠. 1년 그렇게 1년 그렇죠. 넘네요. 네, 실제로는. 실제로는. 예. 예. 원래 저기 대법원에서 우리 징용 판결 나고 난 뒤부터 슬슬 저기 익히다가 그게 언제죠? 징용 판결이? 작년 18년 10월이죠. 18년 10월이죠. 대법원에서 예, 이제 징용 판결, 그렇죠. 폭도 판결. 그게 이제 뭐 헌법 6조 우리 조약은 국내법이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충돌되고 사실은 위헌이죠. 위헌 판결이고 위헌 판결이죠. 이 그걸로 내 생각엔 좋은 세상 왔을 때 네, 정부 대법원 그 사람들 전부 직권남용, 직무유기. 예.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것이 이제 국가 불안을 야기한 거니까 예. 뭐 내란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무튼 그 굉장히 심각한 배임 뭐 이런 걸로 해서 전부 이 사람들 감옥에 쳐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대신에 그거 고민한 사람이 대법원장 감옥 가지 않습니까? 지금은 양승태가 그것 때문에 감옥 갔죠. 그것 때문에 감옥 갔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감옥 가야 돼. 이거 9명인가가. 그렇죠. 저 김명수 씨 대법원장 감옥 가면 제가 불쌍하니까. 네. 그 뭐죠? 그 영치금. 10,000원은 넣어드릴 수 있어. 뭐 나는 한 돈 10만 원 넣을 수도 있고. 돈이 많으시구나. 돈이 많은 게 아니고. 예. 그리고 모았어. 자, 지소미아 탈퇴가 의외로 그게 작년 10월 대법원의 이 폭도스런 징용 판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. 그렇죠. 예. 기획작품이에요. 기획작품이에요. 그다음에 어떻게 전개된 거죠? 그렇죠. 징용 판결 대법원에서 하고 난 뒤에 한 7, 8개월 후에 아베 정부가 우리 저기 한국의 수입품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. 네, 그게 이제 6% 하사소, 소위 이제 에칭가스라 그러죠. 네네.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네. 갑자기 히스테리를 보이면서 이거는 일본의 경제 침탈이다, 경제 보복이다,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완전 죽창 들고 싸우자, 뭐 그 다음에 사법 주권을 간섭을 한다, 뭐 이러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게 아주 반일, 종족주의적 반일을 그냥 막 일반화를 시키고, 근데 그냥 현수 막 붙이고 이렇게 하고, 근데 거기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모두 다 그냥 박수 치고 뭐 이러면서 결의를 다지고 그러다가 이제 약간의 소강이 보이는 상황에서 한일 간에 관련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지소미아라고 한일 군사협정, 정보보호협정을 정보협력협정을 탈퇴 발표를 해버렸습니다. 8월 22일이죠. 그래서 한 5가지 단계를 가지고 이게 기획되어서 단계적으로 점정되어 왔고 사실은 이 문제가 반미를 위한 예비적 단계로 진행이 됐죠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마음에 둬야 될 게 이게 대법원의 그 징용 판결, 그 폭도스러운 징용 판결에서 시작된 기획작품이다. 그렇죠. 그러니까 2018년 10월에 이 기획작품이 시작됐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대법원 판사들이 이 상황을 알고 이런 공작을 한 건지 아니면은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할 것이다라고 바람 잡고서 기획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.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이 이 반일 반미 투쟁을 위한 공작원 역할을 한 거예요. 대법원 판사들이 결과적으로는. 결과적으로는 그렇죠. 근데 이제 그 뭐 자연 발생적으로 무슨 독립하는 심정으로 어느 김농환이 뭐 그런 판결했다 그랬죠. 판결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고도의 정치적인 소위 말하자면은 저기 협조 관계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정치 공작 사건이야. 그렇죠,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에 대법원에 의해서 물꼬가 트이고, 그 다음에
일본 쪽이 이제 그 전략물자 3가지에 대한 수출 관리 들어가고 그렇죠. 그거를 가지고 올해 여름에 문재인 586 집단과 뭐 모두가 다 나서 가지고 경제 침탈, 경제 보복이라고 하면서 반일 히스테리를 부리고 그리고 나선 그것의 결과물이 8월 22일 날 문재인 586 집단이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고 그렇죠. 그게 3개월 예고 시한을 주게 돼 있거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그 3개월이 다 차는 게 이번에 11월 22일인 거예요. 24시 12시가 되면 네,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13개월짜리 기획작품 공작이었던 거야. 그렇죠. 맞아요. 이게 아주 예. 아주 다른 요소를 결합한 반일 그 반일 징검다리로 해서 지소미아 파기는 사실은 이제 결정이 되면 반미로 연결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13개월 동안 진행해 오는 과정에 우리가 이제 흔히들 뭐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이나 조중동은 야 저긴 좀 보수 성향 뭐 혹은 자유민주주의 성향 뭐 이런 우파 성향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그동안 인지가 되었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이걸 뭉뚱그려서 우리가 만약에 주류 제도권이라고 부른다면 이 주류 제도권이 이러한 저들의 아주 치밀한 기획에 의한 일련의 과정이 13개월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주류 제도권이 어떻게 반응했어요? 저희들이 죽창 들고 싸우자 반일 히스테리를 벌일 때 한국당은 아마 표를 어떻게 했는지 뭐 조용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편성했고 아주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리고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가 더 심했습니다. 그 조선일보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강모 논설위원이 강천석이 그럼 감히 동화도 그랬어요. 감히 한미동맹의 그 대한민국에 일본 너희들이 전쟁을 선포하느냐 이러면서 칼럼을 썼어요. 그러니까 이건 사실 조선일보 같으면은 세소한 그 사안의 그 실질적인 내용은 보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? 근데 그것도 다 가려버리고 오로지 경제 보복을 한다. 옛날에 왜 뭐 MB가 일본하고 좀 안 됐을 때 그냥 막 똑똑하고 박수 치고 뭐 그거는 뭐 자판하고 보나 다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조중동이 동일하게 한국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반일을 먹고 사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반일을 그때 부추겼지. 그러니까 여름에. 그러면 그걸 이용을 해서 문팔육 집단은 지소미아 탈퇴를 8월 22일 날 쫙 했죠. 파기를 발표를 한 거예요. 그렇죠. 자, 그러고 나서 이제 지소미아 이제 탈퇴가 눈앞에 와 있는데 특히 조선 같으면 무슨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. 주둔비, 소위 방위금, 그러니까 미군 주둔 방위금 분담비 그 문제 가지고 5배 올렸다, 뭐 천문학적인 비용이다, 뭐다. 그 방위비 분담금의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아닥하고 천문학적으로 증가했다,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트럼프가 돈 뜯는다.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 구절이에요. 그러니까 장사치로서. 트럼프가 돈 뜯는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결과는 아마 문팔육보다 더 심한 반미를 아마 지금 조선일보가 그 길로 가고 있어요. 왜냐하면 어차피 문팔육 정권은 자기들 지지층이 있으니까 당연한 건데 우리 자유시민들은 그래도 큰 우리 이 신뢰와 희망의 덩어리가 한미동맹 아닙니까? 근데 저런 방식으로 돼서 계속 트럼프를 공격을 아주 그 수준 이하로 감정적으로 지금 막 물어뜯고 있죠. 그러면서 어저께 조선일보 사설은 자체 핵무장하고 미군 쫓아내자 결국 그 소리까지 했어요. 그러면 근본적으로 미국의 조야가 한국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겁니다.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이미 INF 탈퇴하면서 확장된 핵 억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미국이 다 준비를 하고 거의 배치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핵무장하자? 그럼 뭐야? 반미하겠다는 이야기죠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간첩스러운 주장이에요. 그렇죠. 그 조선일보가 간첩신문이 됐다니까 지금 어저께 사설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. 그렇죠. 사실은 그런 거예요. 그걸 뭐 아주 이제
몰라서 그랬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을 중요한 시점에 악의적으로 네.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대한민국의 제도권 정치권이나 혹은 제도 언론 한국의 그 정치나 이 대외 전략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기관들이 예, 근본적으로 반미를 하네. 그래 해볼 이야기를 하네. 예. 이런 문제가 되죠.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자유혁명, 네. 그러니까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와 나아가서 이제 박 대통령에 관한 탄핵 진실 뭐 이런 것을 까자라는 입장을 가진 한국의 자유혁명 세력과 손을 잡을 거냐, 네. 아니면은 한국이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으로 한반도가 추락하는 것을 내버려 둘 거냐. 결국 그 갈림길에 미국이 처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조선일보 어저께 사설 보면서 전 그 느낌 들더라고요. 네. 자, 그런데 그러면 이 조선일보 조중동이라든지 혹은 자유한국당 이걸 이제 편의상 우리가 주류 제도권이라고 불렀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국제 정세 혹은 동아시아의 근본적 변화 이런 데서 이제 그 국제 질서, 동아시아 질서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? 한번 난 서너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잘 모르는데 잘 따져보고 나오는 논지들을 보면 한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준은 한 4가지 포인트, 체크 포인트를 그러니까 체크 항목을 한 4가지 설정하면 첫째, 그게 대한민국 전체가 특히 이 소위 우파 제도권이 반일 문팔육의 반일 히스테리에 혹은 폭도 판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. 그게 얼마나 감정적이고 잘못됐고 혹은 뭐 객관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도하는 게 아니라 아예 편성해서 열목도 해요. 예. 그러니까 반일 히스테리를 주류 제도권이 야 이거는 폭도스러운 감정을 지금 폭도스러운 행태야 이렇게 꾸짖는 게 아니라 그렇죠. 그걸 오히려 옆에서도 불을 질러. 그렇죠. 옆에서 막 불 지르죠. 그러니까 반일 히스테리를 선동한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반일 히스테리 문제를 하나 체크 포인트. 두 번째는 계속 이제 반미는 이야기 안 하는데 한미 동맹을 해야 되고 뭐 주한미군이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게 다 모든 게 주한미군의 지위나 뭐 한미 군사 훈련의 어떤 지속이나 이런 부분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문팔육을 비판을 하면서 트럼프를 욕을 합니다. 그것도 아주 그냥 비상적으로 장사치라고 장사치고 돈밖에 모르고 동맹이 장사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거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 가지고 있는 장사치에 대한 또 이 아주 오래된 그게 있어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게 이제 조선일보가 그런 용어 특히 적나라하게 쓰는데 조선일보 방 회장이 장사치 아니야? 맞죠. 잘 아니까 그렇겠죠. 뭐. 근데 조선일보가 장사치 아닌가? 조선일보는 장사치고 그야말로 사실은 트럼프는 장사치는 아닙니다. 이거 내가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할까요? 예. 나 아주 잘 아는 트럼프와 나이도 드시고 그때 지금 우리 여의도에 가면은 트럼프 타워가 있습니다. 우리 여의도에 트럼프 타워가 있어요? 그럼요. 그 이제 63 빌딩 바로 옆에 여의도 성모병원이 있고 그 바로 옆에 트럼프 타워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. 올림픽 들어가면은 쫙 보이는데 그때 아마 초기 대우 김우중 회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미수금이 한 240억, 아마 2,400만 달러, 우리 돈은 한 300억 정도가 있었는데. 그러니까 미수금이라는 건 김우중이 트럼프한테 줘야 될 갚아야 될 돈이 있었는데 뭐 이게 이제 한 300억 정도가 300억 정도가 여러 가지 뭐 큰 대기업도 힘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90년대 말쯤 되는 일이네. 그렇죠. 김우중 회장 망하기 전이니까. 그래가지고 이제 미기적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먼저 선수로 김 회장 그거 갚을 필요 없어. 왜 그랬대요? 우리 트럼프 타워가 해외의 트럼프 타워를 제일 먼저 지은 게 한국의 여의도. 그 여의도 트럼프 타워가 해외 1호 트럼프 타워예요?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우리 기업의 말하자면은 이 광고, 우리 트럼프 타워의 프라이드를 이렇게 번영하는 한국에 제일 먼저 그 건설을 했고
예. 그거는 2,400만 불. 한 300억 돈에. 300억 돈의 문제가 안 된다. 그게 아마 기업이 어려운 모양인데 그거 통해줄게. 통해줄게. 잠깐만. 조선일보 방 회장님한테 그럼 묻고 싶은 말이 있어. 어려운 기업 300억 한번 통해줘서 봐준 적 있나? 나는 그냥 묻지요. 단돈 300만 원도 한 번도 봐준 적 없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그런 면모가 이른바 조선일보가 주구장창 장사치 트럼프라고 물어뜯는 트럼프의 진면모다 이거죠 지금.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지금 국제 정세에 대한 이 조중동과 야당의 스탠스가 뭐냐? 네. 그걸 알려면 우리가 한 너댓 가지 네. 그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. 네. 아까 그렇게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첫 번째 체크 포인트가 뭐였냐면 반일 히스테리, 폭도 선동에 대해서 조중동은 어떤 관점이냐? 같이 불질렀지. 부추기죠.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반 트럼프로 위장된 반미 선동에 대해서 조중동은 어떤 관점이냐? 제일 먼저 튀어나가고 있어. 그렇죠. 실은 까면 반미인데 그걸 반 트럼프로 위장해서 막 부풀리고 있죠. 이제 우리 국내는 잘 모르는데 미국은 아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 가지고 대한민국의 줄이 올려온가 아무런 아마 관심도 안 줬을 겁니다. 대개 무슨 우리가 바뀌고 하면은 그 전까지는 조중동에서 미국의 핵심 소위 말하자면은 집권당의 중요한 사람들과의 일정한 뭐 세미나도 하고 뭐 이러는데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가 하는 중요한 국제 세미나나 뭐 이런 쪽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이 하나도 초청되지 않았습니다. 아니. 한번 그렇지. 조중동은 아닌데. 조중동이 아니죠. 그 저기 고등연구재단에서 할 때 거기서는 그게 이제 SK 쪽 재단이죠. 거기서 이제 초청된 사람 중에 한 명은 헤리티지 그 설립자, 그 파운더, 그 저기 퓨일러가 왔었지. 그렇죠. 해리 해리스가 보통 대사가 아닌데 예. 해리스 대사와 조중동과의 관계도 지금 포착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아예 상대를 안 하는 상대를 안 하는 거죠. 상대를 안 하는 거야 미국이 조중동은. 그러니까 우리 저 박성현 선생이나 나나 미국이 조중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. 거기 조중동은 또 그래서 굉장히 또 이제 염장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를 장사치라고 트럼프는 엄연한 기업입니다. 기업과 장사를 구분도 안 하고 장사치라고 디스를 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행실 나쁜 영감탱이로 워싱턴 특파원에 계속 리포트를 하잖아요. 거의 사흘이 나는 조선일보 조금 있으면 이재용이나 최태원을 장사치라고 부를 것 같아. 아, 그러면 안 되겠죠. 참나. 자,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도의 기준은 또 뭐예요? 체크 포인트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이 특히 분노와 화염 그 다음 단계부터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에 대해서 손보기에 들어가고 그걸 미중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. 그 미중 전쟁의 내용과 위상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보도를 안 했습니다. 그러니까 트럼프를 비웃었어요. 그래 미국을 비웃었지. 미중 전쟁 되지도 않을 전쟁 미국이 벌인다. 뭐 반도체 그렇게 공급 안 하면 중국의 첨단 기업이 발전하고 그렇죠, 뭐. OS 공급 안 해주면 중국의 안드로이드 중국의 화웨이 안드로이드 폰의 생태계가 생기고 뭐 그다음에 미국에서 저기 그 수입 관세 때리면 미국 소비자가 피해 보고 뭐 이따우 소리나 했죠. 그러다 최근에 또 아닥이야. 아닥하고 근데 왜냐면 최근에 이제 미국 쪽으로 미중 전쟁의 승패가 확 기우니까 최근에 또 아닥이야. 그래도 아직까지 그걸 못하는 김대중 씨가 있잖아요. 지난번에 그 했듯이 여전히 국내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그 양다리 걸치기를 전제해서 박근혜를 묻고 미래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렇지. 네, 지난번에. 네, 지난번에 지금 우리 저 박성현 주필께서 아주 그 김대중의 지령문. 네, 그 사설. 뭐 그런 이제 그 정도만 있고 본격적으로 뭐 이제 뭐 미중전쟁에 대해서 뭐 기사를 가지고 성패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소리는 이제 안 하고 입 딱 닫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미중 문명 전쟁에 대해서
미국을 폄하하든지 네. 아니면은 네. 무시하든지 네. 그러니까 그런 스탠스를 취한다. 그게 이제 세 번째 기준이고 네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뭐예요? 네 번째는 이제 미중 전쟁의 위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. 네. 뭐냐면은 조선일보가 장사치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기 전부 그냥 큰 놈들의 이익 충돌로 보고 장사치 뭐 기업 이런 것만 보는데 사실은 미중 전쟁은 그거 아니거든요.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현대 문명에 대한 중국의 도발을 응징하는 거였습니다. 그걸 전제로 하면은 예. 이 결과가 지금 벌써 한 2년 우리 저 미국 그 비핵화 회담과 동시에 진행됐는데 미국이 아마 확인한 거는 혹은 객관화된 거는